뭐 예술계도 그러했고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도 그러했고 건축업계에도 엎드려가지고 커다란 전사지 종이에다가 엎드려서 삼각자랑 연필로 펜으로 막 도면을 그리고 했던 시절에서 오토캐드라고 하는 그 캐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전통 설계사분들이 이제 되게 반대하고 저게 막 일자리를 막 다 뺏어갈 것이다 막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 시장이 더 발전을 해서 오토캐드를 쓰는 사람들을 더 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좀 변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성 AI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지금 네이버가 조준하고 있는 생성 AI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이 웹툰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타트업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포착한 움직임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그 심사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과됐고 6월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관사는 지금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죠. 현재 기업 가치는 5.3조 원 이렇게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도 매출이 대략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이버가 광고 매출이 2023년도 기준 대략 한 2.5조? 2조 한 몇천억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네이버는 원래 검색 엔진을 가지고 광고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죠. 근데 네이버 광고 시장이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고 인구수라든지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 네이버가 다음에 돌파구, 다음에 어떤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아마 웹툰을 이미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테고 지금 네이버 웹툰은 유튜브 같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네이버 웹툰에서도 생성 AI를 가지고 웹툰 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중들에게 공개된 도구는 웹툰 페인터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 이건 이제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라인 아트라고 하죠. 그 정도만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제 색상을 자동으로 이제 컬러링을 입혀줍니다. 이제 생성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툴이 나오게 된 또 배경에는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기초 드로잉하고 그 다음에 컬러링, 그러니까 색상 입히는 작업, 그리고 이제 그림자 입히는 작업 이런 식으로 한 대략 큼직하게 한 5단계들이 있는데 스튜디오급으로 좀 프로세스가 잡힌 곳은 이거를 이제 한 3명인가 4명에 나눠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마지막 단계에 이제 좀 고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색 컬러 입히는 작업. 그래서 이제 이런 툴이 네이버 웹툰 쪽에서 가장 먼저 세상에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웹툰 제작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성 AI로 이제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러 갔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러 갔었을 때 드라마 작가들도 거의 비슷하지만 AI 그림으로 이제 예전에는 글만 줬지만 지금은 이제 글과 함께 글에 대한 콘티를 같이 갖다 주는 거죠. 더 발전이 되면은 그 글과 그림이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원래 이제 제로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을 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거의 지금 네이버 웹툰이 우위를 차지한 것 같아요. 2021년도에 한 6조 정도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각종 전망 보고서 같은 거에 따르면 2030년쯤에는 80조 원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 2023년도 유튜브가 광고 수익으로 총 벌어들인 매출, 총 수익 지금 현재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웹툰이 거의 제2의 유튜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출근길, 퇴근길 아니면 잠깐 쉴 때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을 때 우리는 현재로서는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웹툰도 결국 그 시장을 차지하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미 웹툰은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거의 한 80-90% 시장을 장악한 것 같아요. 거의 국내 1위입니다. 근데 카카오 웹툰도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근데 카카오가 조금 국내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회사인 코마라는 일본 웹툰 회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는 6억 달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웹툰 시장에서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와 피코마 카카오가 대박이네 이렇게 있었는데 라인망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2등
2등인데 3등인데 전혀 증거 같지 않은 네이버가 그 위에를 아래를 받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그러니까 지배구조, 지분구조 이런 것까지 막 따지고 보면 결국 네이버가 1등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베트남에 있는 웹, 미국에 있는 웹툰 회사 이런 회사들의 투자도 해가지고 거진 막 인수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미국에서 지금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매출 한 300억 정도 나고 있는 태피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네이버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네이버 웹툰이 이 시장을 쫙 모니터링 하더니 될 만한 스타트업들을 벌써 먹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좀 장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네이버가 그런 거 원래 되게 잘했잖아요. 이제 스노우 맞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컨텐츠 시장인 거고 그 컨텐츠들을 웹툰 기반으로 지금 막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섹션에 보면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네. 네이버 웹툰이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게 꼭 이건 네이버가 아니라 그 웹툰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컨텐츠냐 하면 일단 웹툰 제작을 할 때 그 작가분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신진 작가들은 어디서 따로 수익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계약을 맺고 이제 웹툰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재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1차로는 웹툰 구독 판매를 하겠죠. 그거를 넷플릭스에 또 팝니다. 아. 넷플릭스는 몇백억을 한 번에 줘버리니까 네. 2차 판매가 일어나지고 매출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웹툰이라는 게 IP 구조가 되게 좋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인기를 끌게 되면 웹툰에서 바로 이제 굿즈로 나갈 수도 있고 필통, 뭐 인형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영화가 또 뜨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굿즈 제작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죠. 3차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나 뭐 카카오 페이지 등등 지금 웹소설을 확보하려고 왜냐면 웹툰보다 그 상위에 있는 게 또 사실 스토리 라인이기 때문에 이 웹소설 쪽으로도 많은 IP 확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성 AI가 끼어 들어갈 분야가 뭐냐면 웹툰이 이렇게 지금 뭐 수익도 많고 굉장한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생산자가 너무 제한적이다. 유튜브는 너도 나도 생산자가 될 수 있죠. 옛날 시절에야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생산자가 제한적이지만 지금 유튜브는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고 맞습니다. 뭔가 거리만 있으면은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뭐 동일시되기도 하고 그 모수 자체가 많아졌죠. 네. 근데 웹툰 시장은 아직 이 생산자가 극소수입니다. 지금 당장 뭐 웹툰 제작 그려봐라 했을 때 뭐 스토리부터 안 나오겠지만 스토리가 뭐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그려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림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잘 그려야 되고 아니 네. 못 그리더라도 그 느낌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렵죠. 그때 바로 생성형 AI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자를 늘려야 웹툰 시장이 진짜 유튜브처럼 이렇게 폭발적 성장을 할 텐데 이 생산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텍스트 투 이미지가 있죠. 또는 네. 뭐 스케치 투 이미지도 있고 네. 디퓨전의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웹소설 이제 글만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가 나오겠죠.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고 물론 단순히 여기까지만 해서는 뭐 그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뭐 캐릭터 유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냥은 안 되죠. 여기에 뭐 이것저것 컨트롤렛이 붙어 있는 것들이 붙어야 되겠고 그리고 스타일 유지도 안 됩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뒤에 뭔가 이제 이것저것 붙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웹소설을 가지고서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 기존에 있던 웹툰 가지고는 이 작가 스타일을 학습해서 이 해당하는 그 작가 풍으로 계속 이미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네. 그러면 하나의 뭐 그 유명한 작가가 본인의 작가 스타일을 학습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는 네. 뭐 그 어느 과도기적 그 시점에는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리는 거 일부와 AI가 그려낸 이미지들을 일부 뭐 배경에 쓴다던가 네. 아니면 뭐 클로즈업 샷에 쓴다던가 일부 씬에는 이제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네네네. 같아요. 사실 이제 현재 대중의 시선이나 분위기는 AI로 웹툰을 만들면 살짝 싫어하는. 욕을 먹는 네, 욕을 맞습니다. 먹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리터칭이 좀 들어가면 그래도 작가의 노력이 들어갔으니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런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웹툰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일종의 돈이 돌고 있으면 기존에 나왔던 영화 파일을 딱 넣으면은 그게 또 웹툰으로 착착착
바뀌어가지고 뭐 거기 자막 파일도 있겠다, 뭐 영상도 있겠다, 뭐 요즘에 씬 분석도 어느 정도 되겠다 네. 하면은 뭐 주요 장면들을 웹툰화도 시킬 수 있고 뭐 반대도 가능하겠죠. 웹툰을 영화화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생성의 기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생산자의 객체 수 자체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생산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 소비자 시장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컨텐츠 수가 늘어나니까 아주 폭발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비전문가가 웹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 이때가 저는 굉장히 그 변곡점이 올 시점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 생성 AI 이미지 같은 걸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 그림도 하나도 못 그리는데 프롬프트로 해서 미디저니 넣었더니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고 뭐 그런 세상이 우리가 경험했던 시기였죠. 마찬가지로 나는 사실 웹툰이란 거 그려두지도 않았는데 글자 넣고 약간 컨트롤 조절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릿속에 그렸던 게 정말 이 캐릭터가 딱 나온다면 비전문가가 웹툰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 그게 오면 네이버 웹툰이 됐든 아무튼 이 웹툰 시장 그 툴을 가진 자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랑 이거를 매칭해서 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 하면, 일주일 그냥 기다리면 사실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일주일 먼저 보려고 100원에서 500원 결제하는 거거든요. 드라마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막 빠바 하면서 탁 끊어버리면 다음 작품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진짜 500원 100원 결제하는 건데 웹툰 중간중간에 광고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배너 광고. 그러면 유튜브 광고랑 똑같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웹툰은 무료로 보지만 스크롤해서 내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배너 광고 있는 거, 블로그에 나오는 광고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먹고 있는 이 광고 시장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웹툰 쪽에도 광고가 붙어서 웹툰 시장은 광고로도 먹고 사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여차하면은 정말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폭제가 숨어 있는 거네요. 그냥 잠들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웹툰 시장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림도 잘 그려야 돼, 뭐 스토리도 좀 잘 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겨우 거기 웹툰 시장에 등극을 해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건데, 지금 우리 과거의 유튜브를 잘 떠올리면 누구든 유튜브 시장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다 보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간택이 되면 소위 떡상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게 유튜브 시장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웹툰도 누군가가, 우리 일반인들이 자기 스토리를 올리고 자기 일기장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웹툰처럼 그림 뽑아가지고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광고가 붙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그 웹툰이 크게 돼서 거의 그 해리포터 같은 작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꿈꿔보게 됩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 웹툰 시장을 아주 잘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사 문구 중에 요 키워드가 딱 자극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발췌해봤는데, 뭐 생성 AI 시대는 지금 왔고, 웹툰이 사실 보는 데는 몇 분 안 걸려요. 한 편을 보는 데는 쓱쓱 넘기다 보면 3분, 5분, 한 화를 보는데, 근데 웹툰을 그리는 분은 여기 보면 이제 150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또 굉장히 사실 힘들게 그리고 있단 말이죠. 소비하는 데는 사실 유튜브도 똑같죠. 만드는 데는 5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5시간 걸리는 건데 보는 데는 사람들은 5분도 안 쓰죠.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그냥 넘겨보거나 뭐 빠르게 보거나 뭐 1.5배속으로 보거나 이러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도. 그래서 생성 AI 시대가, 생성 AI 기술들이 제작 환경을 바꿔주면 좋겠다. 다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과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이제 발빠르게 파악을 하고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움직였어요. 작년에도 언급이 몇 번 됐었던 라이언 로켓. 거기에서는 포킷 AI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서비스 사이트 하나랑 젠버스라고 해서 이 웹툰용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라이언 로켓 홈페이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라이언 로켓이 서비스하고 있는 젠버스라고 하는 그 웹툰 제작 서비스 웹사이트입니다. 몇 군데 들어가 봐서 써봤는데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이라고 하는 회사의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자기가 만든 이미지 몇 개 올려두면 그 작가 스타일 학습해서 만화를 생성해준다. 컨셉은 굉장히 명확하게 다 잡혀 있는데 다 구현은 안 돼 있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위툰이라고 뭐 여기도 뭐 캐릭터 유지라든지 뭐 내 이미지 업로드해가지고 컨시스턴치라든지 스타일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안 돼 있는 걸로 보였고, 이제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트라는 거를 접했을 때 나왔던 반응이랑 사실 웹툰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 거진 똑같더라고요. 전에 한번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했던 웹툰 작가가 스타일 약간 변환해가지고 웹툰에다가 그 컷을 몇 컷 실어가지고 내보냈는데 문제는 점수를 조금 미흡하게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개발 쪽 얘기로 하자면 이제 디버깅을 좀 소홀히 했다. 웹툰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막 이런 이렇게 그냥 뚝딱 만든 거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소비할 수 없다. 되게 반대하고 그 작가를 막 반대 운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다들 과도기적인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랑 사실 AI 아트도 사실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다 이게 무슨 아트냐. 그러니까 전통 아트계에서는 이게 무슨 의도도 없는 아트 이런 얘기들이. 근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AI 아트계는 나름 그들만의 리그로 굳건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사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통 아트계는 전통 아트계로 그 층이 하나 있는 것뿐이고 AI 아트계는 그들만의 하나의 층으로 그들만이 즐기고 작품을 소비하고 와서 즐거워하고 그거는 흐름인 거거든요.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AI가 만들어낸 웹툰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것도 저는 층이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소비자는 나는 작가가 한 땀 한 땀 한 컷 한 컷에 심혈을 들인 컷에만 내가 500원, 100원, 1000원을 나는 지불할 거야. 나는 그 작가를 후원할 거야. 이러면 그 작가를 소비하면 되는 거고, 어떤 소비자는 나는 그냥 재밌으면 됐지 뭐. 그림 예쁘면 됐지 뭐. 나는 거기에는 뭐 100원 정도는 소비할 수 있어. 이러면 그걸 소비하면 됩니다. 그냥 서로 욕하고 그럴 거 없이 맞습니다. 그냥 소비하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 또는 작가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정신은 아까 말한 그 검수 작업 같은 거 마지막까지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 되지. 그렇게 막 AI가 다 해줬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대충 보고 그냥 휙 넘겨버리고 이제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술계를 보나 아니면 웹툰계를 보나 만만해지면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례로 지금은 뭐 후세 이제 어마어마한 작가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열었던 뒷상의 작품이 있습니다. 변기를 갖다 놓고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저 작가를 끌어내려라, 작가계에서 퇴출시켜라, 저 작품 당장 내려와라고 막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후세에는 그게 다 인정받고 시대를 하나 열었다,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라고 이제 엄청 대가로 이제 인정받았죠. 근데 사람들의 처음에 그 시선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작품은 욕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웹툰도 아직까지는 반대의 느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러면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숙제 같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한 거지? 또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이제 토를 달지 못하죠. 퀄리티를 그 정도까지 놔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오는 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지금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스튜디오에서 이미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클래스 안에 드는 광고업계 회사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S사가 있고 J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거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베이직으로 한 전단팀이 꾸려져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주변 친구들 중에 있는 개발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디 회사를 갔는데 전담팀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들어오면서 저도 느꼈던 게 시대를 또 흐름을 앞서간 가수, 예전에 이제 몇몇 손가락에 꼽는 뭐 가수나 배우나 뭐 패셔니스타들이나 이런 모델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시대를 10년 이상 앞서간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옷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때는 이게 뭐야 했더니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웹툰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정통 만화책을 그렸던 분들, 그런 작가님들도 저는 알기로는 어느 정도 보이콧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이지 않나. 지금 디자인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포토샵
포토샵 킷이지 고무 상판 위에다가 자대고 OHP 필름 붙이고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저도 봤을 때는 시대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흐름 달라지는 그 과도기가 심하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빠르게 변할 것 같다. 그것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술계도 그러했고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도 그러했고 뭐 건축업계에도 엎드려가지고 커다란 전사지 종이에다가 엎드려서 삼각자랑 연필로 펜으로 막 도면을 그리고 했던 시절에서 오토캐드라고 하는 그 캐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 전통 설계사분들이 이제 되게 반대하고 저게 막 일자리를 막 다 뺏어갈 것이다 막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 시장이 더 발전을 해서 오토캐드를 쓰는 사람들을 더 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좀 변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성 AI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일자리를 뭐 없앤다라기보다 어떤 산업을 더 키워서 더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분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1900년대 초반인가요? 뉴욕의 거리에는 말들만 있었어요. 마차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자동차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사진이 있는데 4년 만인가요? 14년 만인가요? 똑같은 거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딱 한 군데만 마차고 나머지가 다 자동차인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러다이트 운동하는 것처럼 차에다가 막 모래 넣고 막 이랬대요. 밤에 차가 있으면 길에 이 마부들이.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그 자동차에 모래를 넣는 행위가 아니라 운전 면허를 땄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적인 어떤 관념 때문에 계속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 있죠. 바뀌어 나가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온 디바이스나 이런 것이 이제 더 생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야 웹툰도 이제 좀 돈 받고 그려라,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역시 제로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니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배우듯이 삼촌이 또는 친척형이 재밌는 얘기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